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종가 베팅 해도 될까? 어떤 판단 드세요? 했었으려면 이미 오전에 했어야지 이런 생각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사자, 아니면 지금은 그냥 현금이 더 매력적이다. 다양한 판단의 근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종목들 하나씩 얘기하면서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긴 연휴 지나고 두 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금요일장 반영을 다 시켰고, 지금은 다시 트럼프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타코가 될지 아니면 이제 미중 갈등은 늘 있어 왔었던 건데 늘 있어 왔었던 것에 따른 일부 조정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종목은 여기에 더해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늘 반도체는 좋게 말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 거래일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살짝 쉬잖아요. 음봉에 사야지, 밀리면 사야지 했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내일 나오게 될 실적이 실질적으로 진짜 11? 그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더 간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얘기도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다. 그때 더 담으면 된다.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의 움직임이 슬로우해지면 더 기회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자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께 사실 기회를 얼마만큼이나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썩 달갑지만은 않은 이런 현상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 근래 반도체 섹터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수익률에 대한 오버퍼폼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럼 어떤 포인트에 조금 더 중점을 줘야 될까? 네.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내일 실적 발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D램 관련돼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레거시에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얼마만큼이나 좋아질 것인가, 즉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레거시에 관련된 업체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D램은 레거시에 관련된 가격 전망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3분기 때부터 우리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적자는 축소가 된다. 네. 이거였었어요. 그 적자에 대한 축소 자체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반신반의해서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은 부분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에서 실질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 축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 파운드리에 관련된 생태계에 있는 종목군들이 역시나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오늘 기대감이 주가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NS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고 가온칩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도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에 관련된 업체들 결국은 삼성전자의 캐펙스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남아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수급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될 만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가온칩스랑 SNS텍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음봉이라면 지금 자리도 좋다고 보세요? 저는 전자는 사실
여기서 막 포트폴리오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이게 기관도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BM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담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네. 삼성전자를 일부 포트에 담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반도체 ETF를 담으면 그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담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장비면 장비에 관련돼서도 레거시에 조금 더 집중된 장비일지 아니면 HBM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장비일지 아니면 이제 장비가 아니고 소재 쪽에서 레거시 쪽에 가동률에 올라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거는 조금 더 취사 선택에 내 입맛대로 같이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하면서 제일 어려운 고민이 ETF 사도 된다거든요. 왜냐면 종목을 잘 또 선별하고 싶을 테니까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포트에 일부 담아두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전망을 주셨던 우리 신 부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내려오니까 사야 될 이유가 되는 건지 지금 우려할 건 없을까요? 네. 없다로? 네. 강력 네, 의견이네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올까 했었는데 낙폭 빠르게 메꾸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밤사이에 트럼프가 뭐 미중 갈등 발언 세게 했다가 뭐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 취하면서 또 빅테크랑 뭐 반도체 지수, 선물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런 제로건들로는 이게 좀 무뎌지면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강세장이 들어선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유자라면 홀딩 하자라는 의견이고 매수를 대기 중이라면은 분할 매수를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좀 오늘 외국인이 좀 던지긴 하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구나 환율 감안하면은 환율 상승 감안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는데 이 정도 파는 거는 꽤나 합리적인 수준 정도로 보이고요. 일단 반도체 칩 전망이 변한 게 없다고 보입니다. 메모리 쇼티지 여전히 지속 중이고요. 최근 HBM 컬 통과까지 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도 생겼기 때문이고요. 아직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밸류 할증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긴 하지만 주가 우상향 요인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입니다. 또 좀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수주 이후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역량 증가도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이제 오픈 AI 그 스타게이트 그쪽에 이제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이제 AI 산업 인프라 쪽에서의 강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누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또 그쵸 내일 실적 발표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당장 내일이긴 하지만 또 코멘트도 좀 긍정적인 코멘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매도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당연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심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이런저런 핑계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 당분간 좀 심 가졌다가 조금 조정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우려할 부분이 없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인식하는 거. SK 하이닉스 또한 그럼 삼성전자와 같은 결로 보시나요? 메모리 사이클을 좋게 보신다면요? 네,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삼성전자보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 높고 하지만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위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선물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잘 봐야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점수 이전부터 쭉 주셔왔고 결국에는 고지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예쁜 점수 주고 계시네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뭐 뒤처지냐? 그런 것도 아니죠. 포트에 있어서는 늘 고려 요건이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와 어떤 관계인 거지 싶은 한미반도체 저희 보겠습니다.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세미텍이 수율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한미반도체지 당연히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연휴 전부터 한미반도체의 수급이 꿈틀꿈틀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현재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강도를 어디까지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세미텍 수율 얘기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떠올라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대결 구도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눈길을 좀 줄만하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게 공매도가 많이 쳐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한 9만 원대 정도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TC본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솔벤더가 아니라 다중 벤더로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구상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세미텍이 계속적으로 수율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솔벤더를 결국은 해체하지 못하고 다시 결국은 HBM4에서는 한미반도체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이라는 새로운 이제 이 경쟁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부분은 이제 주가가 깨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부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HBM4에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세미텍이 일부 이제 제외가 되게 되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한 75%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리고 홍콩 업체가 한 25%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다른 구상에서에 대한 이제 다중 벤더를 노려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도에 TC본더 관련돼서 물량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은 20대였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는 한 4대 정도로 많은 부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독점적인 혹은 이제 과점적인 부분에 우위에 이 한미반도체 TC본더의 이 역할을 지위는 찾아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만큼의 프리미엄 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퀘스천 마크는 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 반영을 시켰을 때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하기보다는 전 고점 전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뭐 15만 원에서 16만 원, 요 정도 선에 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력이 조금씩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16까지는 한 번은 여력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의견 받아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아마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실질적으로 수급창을 보면 기관이 9월부터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익하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료 자체로 봤을 때 점검해 주셨고 신유진 부장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론 왕년의 추억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러면 접근은 가능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주요 매물대 뚫고선 주봉으로 보면은 오늘 이전에 이제 상단인 천장을 뚫으면서 이제 추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시금 이제 거래량도 좀 의미 있게 생기면서 신고가 향해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일단 뭐 HBM 하면은 뭐 대표 주자였던 뭐 이스페타시스도 있고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만큼은 얘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비전과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뭐 LG 등 이제 본더 시장에 진출하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는 만큼 주가 변동성은 좀 계속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연이은 조정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좀 많이 낮아지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 감안할 때는 업사이드 룸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HBM4E죠. 거기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텐데 일단은 뭐 수율 뭐 이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일단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뭐 HBM4가 내년에 적용되는 점, 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점 감안하면은 HBM4E도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독점 시장에 이제 경쟁사 진입들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대응은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력이 깨져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잘하더라도 과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준다. 그렇다고 독점력이 안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리밋이 또 존재를 하네요. 그러면 구간 활용을 잘해야 한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또 종합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전략을 잘 구사해 봐야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 가스터빈이 있었는데 오늘 첫 수출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2기입니다. 근데 이제 2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수주 받았던 것에 있어서 가이던스를 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채코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SMR 쪽에 있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잘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감 더하기 이제 실제 수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7을 뚫어서 77을 또 뚫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행복한 날일 것 같은데 행복하면서 익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장기로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철저히 장투 종목으로서 담아놓는 종목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장투라. 장투. 장투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반영하는 시기가 단기간에 요 근래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77까지 왔는데 90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단위수를 5자리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왔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또 두산 에너비티가 예전에 한 번 많이 움직이고 옆으로 횡보했듯이 네. 그런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장투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것을 잘라 먹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스테이를 하면서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스터빈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기회 모색이 하반기 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국내에서 이제 발전소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로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생겼었고 그런 부분이 결국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SMR 외에도 가스터빈에 대한 성장의 축을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비티가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셔야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해외랑 국내랑 정책적인 조금 방향성 혹은 강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신고리 관련돼서 이제 얘기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원전 관련돼서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고리 이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가동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을 안을 수 있을 테니까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워낙 글로벌 관련돼서 원전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이 원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 자체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BHI라든지 이런 기업들로 수주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추가 알파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도 빠르게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은 줄여놓고 다시 한번 더 횡보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흔들림도 있었지만 사실 그 횡보 기간이 한개 분기입니다. 그동안 잘 버티셨던 분들은 오늘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더 행복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네요. 진짜로 라운드 피겨를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앞자리 8, 9 혹은 10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믿어봐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확신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흔들리면 또 무서워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신유진 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찌 보면 반도체와 함께 가는 맥락이기도 하잖아요. 에너지단에서. 포트상에서 없으면 정말 지금 오늘 유혹당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전 좋게 봅니다. 좋게 보세요. 네, 많이 좋게 봅니다. 그쵸. 이제 매물대 뚫고 그렇죠. 올라왔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일 수도 있는데 횡보 기간 거치면서 네. 네, 올라온 건데 일단 거래량이 뭐 엄청 폭발적으로 늘지 않은 점이 또 추가 상승세에 힘을 실어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쵸. 일단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가스터빈 외에도 뭐 진짜 대형 원전도 있고 SMR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원전 외에 가스터빈은 좀 뭐 개인분들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이슈였을 수도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이제 가스터빈 자체 이제 시장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쇼티지도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지버노바 뭐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가치 평가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에너지 확장 정책에 있어서 한수원하고 함께 주요 벤더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할이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되게 굉장히 밸류에이션 높죠. 비싸긴 한데 그런 부분 이미 충분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그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너무 비싸다 해서 함부로 팔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 상에서는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러면 조금 모호한 건가요? 모르죠. 뭐 당연히 장 자체가 빠지면 조정에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네. 뭐 반도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가는 대로. 방향은 네, 앞뒤 방향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활용은 충분히 그럼 가능하겠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분 모두 좀 좋게 보셨고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신 분도 계시죠. 따라서 시나리오 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 중국과 미국 간에 싸우는데 무기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면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리튬 통제 얘기 있고, 뭐 히토류 있고, 그리고 음극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철금속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맛집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엠텍, 포스코 홀딩스 오늘 다 일제히 시선이 좀 쏠리는데 사실 안 못 갔죠. 이유는 명확했는데 잠시간의 이러한 갈등의 움직이기 때문에 소나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하나쯤 담아놔도 괜찮은 것인지 철저히 비철금속 딴의 흐름으로 봐야 할지 산업을 넣어서 봐야 할지 너무 헷갈리는 종목군이 되어버렸거든요. 깔끔하게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요, 과장님? 아직까지는 굳이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물론 이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가능성, 밑에 대한 반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황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9월 달에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많은 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세제 종료를 앞두고 선수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의 선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업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개선이 되었다. 혹은 이제부터는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과 연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확인에 대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차라리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적에 기반을 둬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내가 정말 테마성으로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서 대응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얼마만큼이나 수익률에 대해서 오버퍼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가셔서 충분히 더욱더 접근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내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관망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체크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들어오는 양봉에 거래가 좀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고를 넘어서 추세를 위쪽으로 살리는 오늘의 수급인가 싶거든요. 이 양봉의 의미 점검해 주신다면요, 부장님? 그쵸. 상방 예. 천장 뚫을지 여부 좀 더 봐야 되긴 한데,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서, 매수 의견, 긍정 의견 드리긴 했고요. 일단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보자라는 의견이긴 하고요. 다만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서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엔 개별적으로는 뭐 수주 가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뭐 자동차 종목들과 함께 좀 대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 섹터 중 하나인데, 어쨌든 미중 갈등 속에서 반사수에 또 나올 수 있는 종목 부분도 있어서 관심 있게는 보고는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계기가 좀 제공됐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 의견을 갖고 있지만 뭐 적극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좀 신중 기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결은 비슷하네요. 물론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붙어볼 만한 거래량이 나오기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일부 잘 잘라내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짧게 이 종목까지 커버 도와드리죠. 로봇이고요. 클로벗입니다. 지금 하이젠 아래는 불 뿜고 있고 클로벌, 원익홀딩스. 로봇주 성장주라며. 근데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 로봇주는 이제 끝을 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옵티머스에 대한 향후 기대감 등등 불어날 재료 가치에 우리는 더 힘을 줘야 하는 것인지 지금 오늘 판단 요구하네요. 아직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일단 로봇 섹터의 대장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장이라고 하면 로보티즈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로보티즈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추세를 훼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기회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제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많은 부각을 받다가 요 근래는 생각보다 탄력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끝에 강해질 수 있다는 건 이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조금의 포인트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좋은 종목군이라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너무 옛날 것들을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안 움직인 종목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메스 정도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메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나가는 로봇주가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는데, 자, 글로벌 방향성, 그렇다면 조금 더 윗방향을 노려도 괜찮을까요, 신 부장님? 네. 근데 저는 오늘 네. 뭐 클로버 자체가 뭐 확 오르는 게 어떤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섹터 내의 로봇주. 순환매 예. 정도로 생각은 들고요. 저도 로보티즈가 어쨌든 대장격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순환매 돌아가면서 움직임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종목은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나우 로보틱스도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산업용 자동화 물류 솔루션 쪽에 특화된 업체인데 뭐 이런 쪽도 피지컬 AI 쪽이 좀 많이 요새 각광받고 있지만 다른 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국내 로봇 업체들이 뭐 글로벌 대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이 안에서 관리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주 산업 전반적으로 그룹 액션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나우 로보틱스도 관심 종목으로 함께 보자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